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Очень приятно с вам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반갑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어 집짓기의 저자 차진숙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3부 강의의 타이틀은 수러가 보인다입니다. 수러라는 것은 주어의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짧은 문장이든 긴 문장이든 문장 안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문장의 핵심 요소로서 활약하는 수러를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강의 진행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책 러시아 집짓기에 나와 있는 목차에 준하되 때로는 테마를 묶어서 수러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우선적으로 문장 성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더불어 수러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로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인 문장 성분을 알아본 후 그 중에서 주요 성분에 해당되는 수러를 찾아볼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만나봤던 문장을 통해서 인칭문 수러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한 문장을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품사적으로 나눈다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이러한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을 80쪽에 있는 문장 성분으로 알아볼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도표의 여러 가지 역할들은 이미 1, 2부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큰 그림으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문장의 주요 성분으로는 일격 주어와 수러가 필요합니다. 이때 수러가 보인다의 주인공이 수러죠.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수러를 일격 주어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주요 성분입니다. 문장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죠. 이제는 2차적인 성분으로 이러한 일격 주어와 수러를 꾸며주는 보호, 한정어, 상황어를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일격 주어라고 할 때 일격은 사람, 사물을 크토시도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만이죠. 나머지 격변화가 일어나면 즉 보호가 되는 거죠. 일격 이외의 격으로 예를 들어서 우까보, 까무, 슈도, 챔, 아꼼 그리고 동사 원형도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딴찌바지 이러한 역할의 단어는 수러와 일격을 보충해 준다. 그래서 보호라는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정어라는 것은 수식하는 거죠. 일격을 수식하기도 하고 보호를 수식하기도 하는데 바로 까꼬이 최이, 까또르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이때는 남성, 여성, 중성, 복수 마찬가지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형태가 4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의미는 하나다. 이렇게 해서 격변화가 일어난다. 결국 일격이면 여기에 와 있는 거고요. 나머지 격이면 보호를 또 한 번 수식해주는 말인 겁니다. 따라서 이때 한정어는 2차적인 성분으로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상황어예요. 부사 종류인데 그지 하면 장소죠. 꾸다, 아꾸다 그러면 방향을 나타냅니다. 까그다 그러면 언제니까 시간을 의미하고 빠취문은 왜니까 이유, 자취문 무슨 목적으로 해서 목적의 의미를 부과합니다. 깍은 방법의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러한 것들은 수러를 꾸며주는 2차적인 성분입니다. 물론 문장 전체의 배경 설명으로도 언제는 까그다고 어디서라는 그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상황어도 2차적인 성분으로 문장 안에서 우선적으로는 배제시켜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보호도 궁극적으로는 수러와 일격, 주어를 더 한층 꾸며주는 말로 상황을 더 자세하게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좋지만 혹시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호와 한정어, 상황어는 우선적으로 찾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즉 일격 주어와 수러를 중심으로 문장의 핵심적인 기둥 역할을 하는 이 2가지 용법을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도온 디엘라잇의 디엘라잇은 동사니까 움직임의 표현이 있는 거고요. 까꼬이 프레드멧, 까꼬프 프레드멧 이제 프레드멧이라는 사람, 사물의 어떤 대상이
어떠냐라는 말을 까꼬이 말고도 까꼬프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재미난 것은 크또 온이라는 문장이죠. 그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신분 또는 직업을 나타내는 문장이 아주 간단하게 보입니다. 여기서 크또 온은 크또도 일격이고 온도 일격이죠. 따라서 저희가 만든 공식 중에 일격은 일격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특별히 이해하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ESG라는 동사, 즉 VG의 현재형이죠. 그 ESG가 이다라는 표현으로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수어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차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장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일격과 수어는 주요 성분으로 문장 안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문장을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장 분석법을 적극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즉, 첫 번째, 수어를 찾아라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수어를 모든 격의 기준인 기본형, 다시 말하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원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격과 일치가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일격은 사람이면 크또로, 사물이면 슈또로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수어를 보충하는, 때로는 일격을 보충해주는 요소인 보호가 남겨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보호는 지난 2부에서 격이 보인다에서 일격이 아닌 나머지 격들을 공부하셨어요. 그러니 그 보호들은 형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안에는 그렇죠. 동사 원형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때로는 그제도, 까그다도, 깍도. 왜냐하면 크또 슈도라고 물어볼 수 없는 요소들은 이제 보호라는 큰 덩어리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문장을 보실 때 수어와 일격을 잘 맞춰서 일치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분석법을 사용하여 수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시한 대로 제일 먼저 수어를 찾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일격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때 일격은 크또 슈도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만 가능하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데 그것은 분명히 형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보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Куда ты летишь после завтра? 수어가 어디 있는지요? 그렇죠. летишь. 뒤에는 어미 이쉬를 보면 인칭이 뜨이가 연결이 되지요. 리치지라는 동사의 뜻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로라는 방향을 의미하는 보호가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꾸다가 맨 앞에 와 있습니다. 너는 포슬레자압트라 내일 모레 어디로 비행기 타고 가니? 라고 물어봅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보호로서 그대로 둘게요. 이러한 문장은 65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что вы будете делать завтра? 수어를 찾으면 будете делать. 합성 수어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겠죠. 부지째 있는 이 예제를 보게 되면 인칭이 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어 찾고 일격 찾았습니다. 당신은 뭐 하실 건가요? 이미 뭐라는 말을 제가 해버렸지만 디엘라치라는 동사는 슈도라는 사격을 가져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맨 앞으로 갔습니다. завтра, 내일이죠. 당신은 내일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라는 문장입니다. Я все люблю. 수어를 찾으면 люблю. 끝에 있는 어미를 보고 이미 야와 일치가 된 걸 아셨어요. 그렇다면 fusio는 류비찌라는 좋아하다가 가지고 오는 보호로서 사격이 되는 거죠. fusion.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모든 것. 저는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87쪽에서 만났던 문장입니다. 이오지지 играй у окна. 수어를 찾으면 играют. 끝에 있는 어미 윷을 보게 되면 대명사 아니가 떠오릅니다. 어디 있는지요? 그렇죠. 앞에 있는 디지인데 3인칭 소요대명사 이유를 연결해 줍니다. 그녀의 아이들, 대명사 뭐로 보이세요? 그렇죠. 아닙니다. 두 번째로 찾은 일격입니다. 그래서 이그라윷의 끝에 있는 인칭 변화 소리가 일치가 됐습니다.
우아끄나는 보호로서 그제라고 질문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녀의 아이들은 창가에서 놀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야 무이바요 부무지에 이 나간지에르다. 수로를 찾으면 무이바요. 일격이 야입니다. 끝에 있는 유를 떼어버리고 찌를 넣어주면 무이바지 동사 원형으로 그제에 방문하다, 그제에 자주 가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그제라는 표현이 아주 길게 나왔죠. 저는 박물관들과 연주회 장들을 자주 방문합니다. 그래서 연주회와 박물관을 복수로 넣어줬죠. 그제 표현입니다. Когда начинается лекция по литературе 상당히 길어진 문장이지만 수어 분석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첫 번째, начинается 수어 찾았고요. 끝에 있는 어미 이자의 it을 보시게 되면 온, 아나, 아노가 떠오릅니다. 어딨나요? 그렇죠. 렉지아 빠 리테라투레를 한 덩어리로 아나로 보여요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때 부분적으로 렉지아라는 강의는 어떤 강의야 라고 할 때 전치사 빠와 더불어서 리테라투라 아로 끝나는 여성이 3격으로 바뀌었죠. 렉지아 빠 리테라투레 문학 강의가 начинается 까그다 언제 시작됩니까? 그래서 수어와 일격을 맞춰주고 나머지 보호로 까그다라는 표현이 와 있습니다. Muy будем работать вместе. будем работать. 합성 미래죠. 수어로 찾았고요. 부짐을 보니 무의와 일치가 됩니다. 우리는 일할 것입니다. vmeste. 함께라는 보호가 추가됐습니다. 이러한 문장은 116쪽에서 만나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문장들에서 사용된 수어는 일격 주어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사 VG가 수어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수어 찾고 일격 그리고 나머지 보호로 그대로 둘게요. 49쪽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빼자, 우집에 есть время. 앞에 있는 사람 빼자에게 빼자야, 우집야 너에게 есть время. 시간이 있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수어 분석하면 첫 번째로 есть, 일격은 время. времen은 무슨 성으로 보이세요? 그렇죠. 중성입니다. 시간이죠. 그러므로 앞에 있는 우집야는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est라는 거죠. 동사 원형 VG는 뭐뭐이다 또는 어디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형인데요. 이것의 현재형은 est 하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유의 표현으로 오미냐 est 일격이라고 패턴을 외워버린 거죠. est의 모양은 고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est 브레면을 한 덩어리로 시간이 있니? 라는 현재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VG에서 찌를 떼고 그 자리에다가 남성이면 L, 여성이면 라, 중성이면 로, 복수면 리가 되겠죠? 이렇게 모양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일격의 성과 수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빼짜야 너 시간이 있었니? 라고 과거 문장이 된다면 브레미아가 아노라는 중성이니까 뭘 쓸까요? 그렇죠. 브일라를 쓰게 되죠. 맞춰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미래로 가볼까요? 자, 미래는 야 부우두 Ты будешь, он будет, мы будем, вы будете, они будут 이런 소리가 나지요. 자, 이랬을 때 중성인 브레미아 안 오잖아요. 그러므로 부짓을 사용해서 빼짜야 너 시간이 앞으로 나니?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부짓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수어와 일격을 맞춰주셔야 돼요. 다음 문장 볼게요. Вот наш сайт, там всё есть. what하고 시작하면 있어요 라는 말을 어떤 제시를 하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즉 우리 사이트에는 всё ест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yes는 언제나 일격이 나왔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지요. 이때 всё도 대명사 뭐로 보이세요? 그렇죠. 안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villa라는 걸 써주게 되겠죠. 즉 yes 대신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부집.
앞서 봤던 브레메와 아노라는 중성이 똑같으니까 같은 보일라 보지 소리가 납니다. ESG, 여기서 사용된 ESG는 소유의 표현이 아니라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중요합니다. 다음 문장, 나샤시미아 빌라 도마 52쪽에 나와 있던 문장인데요. 수러를 찾아서 일격을 나샤시미아 대명사 뭐로 보이세요? 그렇죠. 아나로 보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있었다. 어디에? 도마, 집이에요. 따라서 도마는 그제 표현으로 보호 역할을 했습니다. У нас был чудесный отпуск. 수러를 찾으면 был. V를 통해서 우리는 단수면서 남성이다. 그래서 on이라는 대명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on을 찾았더니 어딨나요? 그렇죠. чудесный отпуск. чудесны이라는 단어가 отпуск를 꾸며주죠. 수식어입니다. 하지만 합쳐서 보게 되면 대명사 on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찾은 일격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나스가 없어도 해석은 되지요. 환상적인 휴가가 있었다. 그런데 그 휴가를 즐긴 사람은 우리였어요. 그래서 우나스를 소유의 표현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저희에게는 환상적인 휴가가 있었습니다. 돌려서 말하면 저희는 휴가를 아주 잘 보냈어요 라는 과거 문장이 되겠습니다. 마야 빠두루가 마리아 무짓 낙간지에르지 수러를 찾으면 무짓. 부짓은 온, 아나, 아노 세 가지를 쓸 수 있는 거죠. 일격을 찾았더니 앞쪽에 있는 마리아 또 마야 빠두루가 동격 처리를 했습니다. 대명사 뭐로 보이세요? 그렇죠. 아나로 보여서 두 번째로 찾은 일격이 틀림없다. 수러와 일치됐고요. 나머지는 보호인데요. 어디에 있을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답이 됐나 봐요. 낙간지에르지 그제가 나왔습니다. 내 친구 마리아는 연주회장에 부짓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돌려 말하면 갈 거예요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포슬레잡트라 아니 무두 도마 수러를 찾으면 무두 끝에 있는 어미를 보고 아니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니를 찾아서 두 번째로 해주면 나머지는 보호가 되겠습니다. 시간을 의미하는 포슬레잡트라 내일 모레가 나왔고요. 내일 모레 그들은 어디에 있을 겁니까? 도마, 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제도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VH라는 동사를 가지고 현재일 때는 EST로 과거일 때는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미래일 때는 6개의 모양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은 일격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읽었던 문장 중에 여기에 우리 사이트가 있어요 라는 문장으로 Вот наш 사이트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때 보시라는 단어의 사용법이 중요하지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대상을 가리키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시작할 때 Вот 하면 있어요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에따가 등장하면 이에요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때 ESG라는 동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데에는 ESG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보죠. 크토에 에따 스토지엔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누구예요? 그 사람은 학생입니다. 라고 대답이 됐습니다. 이때 에따를 끊어 읽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에따는 주의를 사기 위한 방법이다. 물론 전체 해석은 이다라는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슈토에 에따 이번에는 사물을 가리키면서 이게 뭐야? 또는 먼 거리에 있는 저게 뭐야? 그랬을 때 에따 끄니가 책입니다. 라고 대답이 됩니다. 따라서 일격 하나만 나와도 그 자체가 수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따라서 일격이다라는 문장 앞에는 보시나 또는 에따가 나온다. 그리고 끊어 읽어주고 일격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길이기를 더해 볼게요. 취 에따 스투지엔테, 에따 마이 스투지엔테. 대답을 먼저 보면 에따에서 끊어 읽고 이 사람들은 나의 학생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마이 스투지엔테는 합쳐서 대명사 뭐로 보이세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면서 일격이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 에따로 이루어진 문장은 일격이다 라고 해석하라는 팁을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앞문장의 질문에서 에따를 가로로 묶어서 취 스투지엔테 이렇게 물어보고
마이 스투디엔테 또는 간단하게 마이 이렇게 대답하셔도 된다는 거죠. 까꼬이 에따 주르나 에따 노부이 주르나 뒷문장에 에따에서 끊어 읽고 이것은 저것은 그것은 노부이 주르나 합쳐줍니다. 새로운 잡지입니다. 이럴 때 온이라는 대명사 일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르날은 사물이니까 슈도에따라고 물어봤겠죠. 그런데 구체적인 질문으로 어떤 잡지예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에따를 가로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 취, 원형은 취, 취야, 취요, 취 이렇게 되겠죠. 까꼬이는 이어서 까까야, 까꼬에, 까끼에 이러한 네 가지 모양을 가지고 꾸며주는 명사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에따에서 끊어서 읽고 에따로 하면 일격이다 라는 수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조금 더 길게 만들어 봤어요. 에따 빨도 마요. 어디서 끊어 읽으세요? 그렇죠. 마요 빨도 이번에는 여기서 끊어 읽고 이 외투는 하면 대명사 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 거예요 라고 할 때도 마요가 중성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을 일치시켜 줘야 되니까요. 물론 수도 일치했죠. 단수 중성이죠. 그러니까 마요해서 내 거예요 라고 수로가 됐습니다. 따라서 수로가 일격인데 앞에 이러한 크도 슈도에 해당되는 단어도 일격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는 공식이 일격은 일격이다. 이런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투는 제 거예요. 따라서 수로가 마요고 일격이 에따 빨도로 대명사 안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에찌 아치키 마이 어디서 끊어 읽으세요? 그렇죠. 에찌 아치키. 이 안경은 하면 벌써 대명사 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격으로 두 번째로 찾은 건데 실은 수로가 마이로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 에찌 아치키는 복수죠. 그러니 나라는 이러한 소요대명사 중에서도 형태적으로 일격과 맞춰 써야 되니까 모이도 아니고 마야도 아니고 마요도 아닌 안이형에 맞춰서 마이를 쓰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러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돼요. 이 안경은 마이 내 거예요 라고 해석하시라는 거죠. 41쪽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에요. 에떤 우치질 노브리 자연스럽게 여기서 끊어 읽으시는 거죠. 우치질 무슨 성으로 보이세요? 그렇죠. 앞에 있는 에떠트의 꾸밈을 받았으니 남성으로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어떠십니다? 라는 어떤 성질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성격의 특징입니다. 노브리 착하십니다. 선량하십니다. 이랬을 때 에떠 우치질은 대명사 뭐로 보이세요? 그렇죠. 온으로 보이죠. 그런데 수로로 나와 있는 형용사가 도브리 역시 성을 맞춰줬지요. 따라서 일격은 일격이다. 이 선생님은 어떠시다 라고 해서 수러이다. 그리고 에떠 우치제를 일격으로 두 번째 찾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온으로 받은 거는 앞에 있는 에떠 우치제를 받아서 그분은 어떠시다. talentlive ispasob니 talent 재능이죠. 재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다. 이럴 때 온에서 잘라 읽지만 일격과 일격이 두 번 나오면 이런 해석을 하라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가장 짧은 문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동사의 모양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러시아어를 문장 분석할 때는 수러라는 이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에는 품사명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그 내용을 수러의 역할, 다시 말하면 일격 주어의 어떤 행동의 움직임이나 다음과 같은 직업이나 신분 또는 성질, 성격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81쪽에 수러에 따른 문장 분류표 보겠습니다. 수러를 찾게 되면 그 문장이 인칭문, 무인칭문, 불특정 인칭문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규칙이죠.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인칭문을 알아봤는데요. 인칭문이다라는 것은 수러를 봤을 때 일격에 해당하는 형태가 나왔다라는 걸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러를 찾아서 일격을 맞추게 되면 이 안에서는 성수 그리고 인칭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보는 나머지를 보는 거죠. 차후에
이러한 분석을 하면서 무인칭문과 불특정 인칭문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차후에 공부하게 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일격에 해당하는 형태를 수로로 썼을 때 그러한 수로를 인칭문 수로라고 배웠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문장에서 여러분이 일격을 찾는다는 것은 이미 수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이해하신 겁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 문장부터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은 일격을 V로 찾으셨죠? 그렇게 되면 부짐 지엘라찌가 수로로 나온다는 거죠. 일치됐습니다. 두 번째는 무이가 일격으로 보이면 부짐 라보따찌가 수로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미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야를 찾으면 분명히 루블류가 수로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그라윳은 이걸 찾게 돼서 아 일격이 이오제찌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현재 시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수로를 무일라로 찾게 되면 이미 일격이 브레미아라는 거죠. 따라서 브레미아는 대명사 안으로 보이면서 일치가 됐구나. 그러면 이쪽으로 온다면 이번에는 일격을 먼저 찾아서 나샤스미아가 아나로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부일라가 수로로 나와 있다. 그러면서 과거 시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우집의 예스티 브레미아 소유의 표현이 떠오르면서 예스티는 형태 변화가 없는 수로죠.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격을 꼭 일치시켜줘라. 그렇지 않으면 예스티의 모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브레미아가 일격이다라는 것을 예스티와 접목을 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엔 예스티가 드러나 있지 않지요. 그래서 모이스인 스토지엔 같은 일격을 두 번 써서 저희가 일격은 일격이다라는 패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의 아들은 대학생이다. 이럴 때 성을 맞춰서 수도 단수로 맞춰서 썼습니다. 그러면 대명사 온으로 보이죠? 온 달란트리브 이때도 서로 일격을 두 번 써서 그는 재능이 있다라는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예스티가 쓰일 때는 존재를 강조할 때 그리고 소유의 표현일 때다라는 거고 일반 문장에서 짧은 문장일 때는 예스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До свидания. Всего хорошего.